되게 뭔가 이쁘게 생겼지. 귀여워. 그치. 근데 키캡이 폰트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은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무접점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콕스에서 새로 나온 미니 배열 무접점 키보드 CNK84W 모델입니다. 운이 좋게 공식 출시가 되기 전 약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무접점 키보드 브랜드가 한성, 앱코, 콕스 이렇게 3개일 텐데 3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해본 입장에서 솔직하고 자세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한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약 99% 이상이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당연히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돈 한 푼 들지 않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가볼게요. 처음에 박스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박스가 굉장히 키보드 치고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키보드 박스 대비 뭔가 두툼한 느낌이 있고 여기가 앞이네요. 박스를 좀 이쁘게 뜯어야 되는데 박스를 열면 키보드 본체가 있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키캡을 따로 더 주네요. 설명서, 얘는 USB 리시버 같고요. 확실히 느낌이 미니 배열에 맞게 컴팩트한 크기가 바로 체감이 되네요. 이쪽에는 소리랑 유선 연결을 위한 USB 케이블. 어차피 저는 무선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키캡을 꺼내면 파스텔 톤의 키캡들이 있어서 조금 칙칙할 수 있는 키보드에 약간의 화사함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통 키보드를 구매했을 때 이렇게 키캡까지 같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콕스가 꽤나 신경을 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콕스에서 출시한 미니 배열 키보드인 만큼 기존의 다른 키보드랑 얼마만큼의 크기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무무와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무무 기본적인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니 배열 키보드입니다. 한 5cm 정도 더 좌우 길이는 작은 것 같고요. 세로 길이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무게를 들어보면 한무무랑 비교했을 때 콕스의 키보드가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높이가 더 높은가? 이 높이를 비교했을 때 살짝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높이를 비교했을 때 콕스가 조금 더 높아서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요.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둘의 높이는 비슷했고 무게는 콕스의 제품이 50g 정도 더 무거운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미니 콕무무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장점에 대해 말하기 전에 CNK84W의 가장 큰 차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미니 콕무무의 경우에는 게이밍에 특화된 장점들이 있습니다. 게이밍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챕터를 눌러서 바로 첫 번째 특징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콕스 CNK84W는 FPS 게이머들 선호하는 래피드 트리거 보드가 탑재된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래피드 트리거란 키보드에서 손을 떼는 순간 키 입력 값이 바로 해제가 되어 즉각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프로 게이머들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된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무접점 키보드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 8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무접점 키보드라고 하면 사무용 키보드,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는 게 떠오르는데 이번 콕스 제품은 게이밍과 사무용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미니 콕무무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컴퓨터실에 있는 오래된 키보드를 보면 키캡의 폰트가 지워져 있거나 반질반질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키캡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흔히 접하는 컴퓨터실 키보드, 공용 컴퓨터, 키보드들의 키캡은 그냥 하나의 금형을 사용해서 사출물을 찍고 거기에 레이저 각인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저렴하긴 하지만 폰트가 쉽게 지워지고 자주 사용하면 반질반질해지는 단점이 있죠. 반면 이색 사출은 키캡을 만들 때 각각 독립된 금형으로 찍어낸 사출물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키캡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색 사출이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사용해도 당연히 폰트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PBT 키캡의 경우 표면이 까실까실하게 처리되어 있어 오래 사용해도 반질거리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찾아보실 때 PBT 이색 사출, 이중 사출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 키보드에는 돈 좀 썼구나, 키캡은 신경 썼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 콕무무는 PBT 이중 사출 키캡이 적용되어 있어서 키캡의 퀄리티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콕스의 키감입니다. 솔직히 키감은 주관적인 평가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데요. 콕스 무접점 키보드의 키감은 3개의 브랜드 중에서 제일 가벼운 느낌입니다. 무접점 하면 떠오르는 키감은 보글보글, 서걱서걱인데 그 정도가 살짝 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키감이 나쁘지 않고 매력있게 느껴집니다. 약간 산뜻한 느낌이랄까요? 한모모의 경우 키압은 50g이고 앱코와 콕스는 45g으로 동일한데 콕스의 키압이 가장 낮게 느껴집니다. 한 40g 정도의 느낌 같아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 스테빌라이저에 조금 예민한 편인데 찰찰거리는 소음이나 통울림도 없었습니다. 새 제품인가 그런가 싶어서 유튜브 원고도 2편을 쓰고 블로그 글들도 많이 써봤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스테빌라이저는 매우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성, 앱코, 콕스의 타건 소리를 짧게 20초씩 들려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같은 무접점이지만 분명 느낌이 다를 겁니다. 세 번째는 맥OS 호환입니다. 요즘 20, 30대 분들 중에서 맥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M1 맥북 에어를 구매해서 지금 3년째 잘 쓰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윈도우를 베이스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윈도우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죠. 윈도우 기반의 키보드여도 카라비너 같은 앱을 사용해서 키매핑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유를 딱히 말할 순 없지만 저는 순정에서 맥OS 호환이 가능한 키보드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맥OS 호환이 되지 않는 앱코 30BT 같은 제품은 사무실에서 윈도우 PC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집에서는 맥OS 호환이 가능한 한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 콩무무가 출시된다고 하길래 과연 맥OS 호환이 될까 싶었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코와 콕스는 같은 계열의 회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맥OS를 지원하더라고요. 펑션과 Alt키를 길게 눌러서 쉽게 OS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된 키캡을 보면 Alt키나 윈도우, 컨트롤키 안에 컨트롤, 옵션, 커맨드 이 표시가 있습니다. 맥북 유저인 입장에서 이렇게 호환이 가능한 키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로크 조절입니다. 펑션키와 F8을 눌러서 스트로크를 높음, 기본, 낮음, DRT 모드 총 4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키보드의 스트로크가 대체 뭐냐,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복잡한 내용 제쳐두고 스트로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뭔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 내가 누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키가 눌려서 오타가 자주 난다면 스트로크를 높게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분명히 키를 누른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눌리는 것 같다? 그럴 땐 스트로크를 낮음으로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트로크는 키캡을 얼마나 눌러야 컴퓨터가 인식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사무용이나 가볍게 사용하는 목적에서는 그냥 오타가 나면 스트로크 높게, 제대로 안 눌리면 스트로크 낮게,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미니 콩무무는 펑션과 F8 버튼으로 LED가 한 번 깜빡이면 높음, 2번 깜빡이면 기본, 3번 깜빡이면 낮음, 4번 깜빡이면 DRT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외에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블루투스와 리시버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이고 전용 소프트웨어로 매크로와 키매핑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요즘 나오는 10만원대 키보드에선 대부분 지원하는 거라 따로 특징으로 빼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솔직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와이요. 이 키보드 키캡을 봐봐. 응. 되게 뭔가 이쁘게 생겼지? 귀여워. 그치. 근데 키캡이 폰트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엄청 볼드체네 영어가. 그치. 영어만 볼드체인 것 같지 않아? 한글은 그대로인데 영어 폰트만 뭔가 볼드체야. 첫 번째는 키캡의 폰트예요. PBT 이색 사출이 적용된 키캡은 두 팔별로 환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키캡 폰트가 너무 쨍하달까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디자인인데 폰트가 검은색으로 너무 쨍하게 들어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보단 확 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의 두께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영문 폰트들만 따로 볼드체인 것 같아요. 이쁜 키보드 유명한 토체프를 보면 한글과 영문의 폰트가 작게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색상을 다르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고 투박한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미니 콩무무도 영문이랑 한글 폰트 두께만 통일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블루투스 2대 지원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맥북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옆에 두고 카톡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페어링을 지원하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많고 대부분 기본 3개의 멀티페어링을 지원합니다. 한무무도 3개, 앱코 30BT도 3개, 또 로지텍 MX 마우스 계열도 3개의 멀티페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미니 콩무무는 블루투스 페어링을 딱 2대까지만 지원하더라고요. 물론 키보드를 사용할 때 컴퓨터나 맥북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불편하진 않겠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 비교가 되는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콕스에서 새로 나온 CNK84W 제 맘대로 미니 콩무무라 불러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무난한 미니 배열의 무접점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키캡의 폰트 디자인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키캡을 또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솔직한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